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엄마들이 되게 이제 궁금해 하는데,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콩 종류, 콩류 있죠. 콩이라고 하는 건 우리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콩 속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이, 콩 단백질이 이소플라본이 주요한 성분인데, 그 이소플라본이 우리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게 구조식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천연 에스트로겐, 천연 여성 호르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에 있는 엄마들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앓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요 라고 항상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숙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또 몸속에서 그와 유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농축된 콩 제품이 아니면은 가끔씩 반찬으로 한두 가지 먹는 것 정도는 제가 제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농축된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두유 같은 거, 그죠? 두유. 그 다음에 그 단백질 파우더라고 애들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어른들도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통 우유에다가 단백질 파우더 탁 가지고 이렇게 탁 한 잔 마시면 식사 대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부분 그 콩단백질, 대두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농축된 거는 웬만하면은 잠시 좀 자제하시고, 그냥 한 끼 식사에서 콩 제품, 콩으로 만든 반찬이나 뭐 이런 것 음식들을 한두 가지 정도 내에서 이렇게 먹이세요. 애가 콩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콩자반을 뭐 이렇게 한 대접 먹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뚝배기를,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한 뚝배기를 자기 혼자서 다 먹을 것도 아니고, 두부를 막 이렇게 면모를 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가지 정도 반찬만 그 안에 딱 포함되게 해서 아이가 골고루 조금씩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콩 단백질을 쭉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좀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제품, 우유, 치즈, 그리고 또 우리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요거트 이런 것들인데, 일단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유제품 안에는 우리의 성장을 좀 더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호르몬들을, 성호르몬들을 자극시킬 만한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자라는 아이들,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기운이, 에너지가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어찌 보면 과잉돼 가지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험이나 논문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우유를 잘 얼마 동안 먹였던 그룹과 안 먹였던 그룹을 그 전후로 해가지고 호르몬들의 변화들을 체크를 한 게 있는데, 아주 이렇게 그 모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면은 항상 그 호르몬은 자극이 된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 자라는 아이한테는 굳이 유제품을 그렇게 막 먹일 필요는 없다. 여기 오는 아이들 중에서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발달이 좋은 애들 보면은 엄마들이 얘는 물 대신에 우유를 마셔요, 밥도 우유에 말아 먹어요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먹지? 싶은데 걔는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먹이시면 안 됩니다. 이죠. 성 호르몬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는 유제품은 그 조숙증 있는 아이들한테는 거의 제한을 좀 시키기는 해요. 그 제한 시켜도 애들이 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다가 뭐하러 또 더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제품을 제외를 시키면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칼슘 부분이거든요. 워낙 이제 애들이 골고루 먹는 애들이 요즘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유에서 칼슘 이렇게 그나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칼슘은 우리 현미 같은 데도 되게 칼슘은 많이 있고요. 그 식물성으로 칼슘도 있고, 해조류 안에서도 우리 칼슘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멸치, 배고포 이런 것들 얼마나 이제 골고루 먹여주느냐고. 내 입이 짧아가지고 그런 거 못 먹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칼슘제 같은 걸 조금 보충시켜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잘 안 자라는 아이들, 조숙증 경향이 특별히 없는 애들한테까지 완전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게 알 종류들, 계란, 뭐 메추리알,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생선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성질 자체, 에너지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뭐 병아리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다 그 알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 시간 단위별로 봤을 때는 성장 속도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세포들의 분화들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때에 그런 에너지들을 다 농축해서 갖고 있는 게 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성장을 지금 안 해도 되는 아이가 급성장기처럼 지금 가 있다라는 게 지금 조숙증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음식들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뭐 우유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 아이들이 모유를 언제까지 먹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워낙 뭐 빨리 끊고 분유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전에 모유만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래도 한 2돌 정도까지는 거의 먹이고 뭐 이유식하고 같이 밥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게 되는데 근데 그 2돌까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있어서 급성장을 하는 시기가 2번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급성장기가 태어나서부터 2돌 될 때까지 그때는 무럭무럭 자라는 때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급성장기가 아이들 이제 사춘기가 올 때예요. 그때 잘 키워놔야 체중 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2돌 때까지 적합한 음식들이 우리 모유 또는 우유, 분유 이렇게 이런 그 젖이라는 거죠. 소에서 짠 젖이든 아니면 엄마한테서 나온 젖이든 그런 음식들이 갖고 있는 게 급성장에 적합한 음식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숙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